안녕하세요. 화제의 M4 맥미니를 사러 오사카에 왔습니다. 그냥 기본형 M4 맥미니를 살까 M4 프로 맥미니를 살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M4 프로 맥미니를 샀는데요.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렛츠 기릿! 일단 박스부터 굉장히 작은데요. 이 안에 괴물 같은 성능이 숨어 있다는 거죠. 제가 손이 좀 큰 편인데 옆에 갖다 대니까 더 작고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쓰고 있는 M1 맥미니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옆에 놓으니까 진짜 비교가 엄청 되는 것 같아요. 사이즈를 보면 이 가로 세로가 이제 약 20cm였는데 약 13cm로 거의 7cm가 줄어들었고요. 두께가 좀 높아졌지만 무게는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고 가볍게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M4 맥미니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전면부에는 USB-C 포트가 2개 있고요. 그리고 3.5파이 헤드폰 잭이 있습니다. 옆에 이제 LED 조그맣게 있고요. 뒤에를 보면은 전원 케이블, 이더넷, HDMI 포트, 그리고 썬더볼트 포트가 3개 있습니다. M1 맥미니를 쓸 때 이렇게 앞으로 놓고 쓰면은 예쁘잖아요? 근데 USB도 꼽아야 되고 헤드폰 잭도 꼽아야 되는데 뒤에 막 이렇게 보는 게 불편하니까 어느새 저도 모르게 이렇게 뒤로 돌려놓고 쓰게 되더라고요. 이번 M4 맥미니는 전면부에 3.5파이 잭이랑 USB-C 포트가 2개가 있으니까 이 상태로 놓고도 어지간한 거는 바로바로 쓰고 고정으로 쓰는 것들은 뒤에 꽂아서 깔끔하게 데스크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쿨링팬 잠깐 보면요. 전면부로 들어가서 안에를 식힌 다음에 후면부로 배출이 되게 돼 있어요. 뒤로 돌리니까 문제의 전원 버튼이 바로 보이네요. 원래는 이렇게 뒤에 잘 안 보이게 전원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느닷없이 바닥으로 들어갔습니다. 손가락이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요. 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서 켜고 꺼야 되는데 원래 맥 쓰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맥은 껐다 켰다를 잘 하지 않아요. 거의 잠자기 했다가 깨워서 쓰는 형식인데 그거는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윈도우즈 컴퓨터랑 약간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의 장단점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애플에서는 의도적으로 전원을 껐다 켰다를 안 하게끔 유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 작은 녀석이 데스크탑입니다. 데스크탑이 뭐 이렇게 굳이 작을 필요가 있냐 싶을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같은 가격이라면 작고 가벼운 게 뭐 공간 확보에도 좋고 보기에도 깔끔할 테니까요. 근데 제가 마침 영상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출장 갈 일이 생겨서 포터블 모니터랑 맥미니를 들고 가서 작업을 해봤어요. 와, 진짜 이 정도면 거의 노트북급입니다. 이러면 작고 가벼워진 게 엄청난 메리트가 되잖아요. 노트북이 아니지만 들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 만약에 디스플레이가 있는 공간으로 간다고 치면 정말 이것만 들고 가도 되는 거예요. 물론 전원 케이블은 가져가야겠지만요. 심지어 이번 맥미니는 더 작아진 크기에 비해서 정말 괴물 같은 성능을 자랑하거든요.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사무 업무, 그리고 가벼운 프로그램들, 그리고 영상 편집까지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M1 프로 칩이 들어간 맥북 프로 또는 M1 칩이 들어간 M1 맥미니로 영상 편집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M1 맥미니로 영상 편집을 하면 힘듭니다. 버벅거리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강인한 정신만 있으면 영상 편집이 가능하기는 해요. 이 M1 맥미니에 들어간 M1 칩도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 나왔을 때 그 센세이션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 들어간 M4 칩은 좀 전에 말씀드린 M1 칩이랑은 비할 바가 안 되게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M4 칩셋에 좀 집중해서 보죠. 맥미니는 M3 맥미니가 없었으니까 맥북 프로 기준으로 벤치 점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싱글 코어 기준으로는 전 세대 대장인 M3 맥스가 3200점인데 M4가 3807점, M4 프로가 3910점이 나옵니다. 말이 됩니까? 물론 멀티코어 점수는 체급이 중요해가지고 싱글 코어만큼 충격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정말 좋아졌습니다. 근데 벤치 점수는 실체감으로 좀 덜 와닿으니까 제가 프로그램을 한번 실제로 돌려보겠습니다. 최근에 파이널 컷 프로가 업데이트되면서 AI로 피사체 눕기를 따주는 기능이 생겼거든요. 와, 꽤 차이가 나죠? 짧은 클립을 돌렸을 때도 이 정도 차이인데 10분, 20분 뭐 이런 긴 영상을 편집한다고 치면 작업성에 정말 큰 차이가 나겠죠. 자, 그럼 M4 칩 좋은 건 알았으니까요. M4 맥미니랑 M4 프로 맥미니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로 세로 12.7, 12.7, 두께는 4.97로 똑같습니다. 무게는 M4 프로 모델이 50g 정도 더 무겁고요. 포트를 보면 구멍 개수가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USB-A 포트가 다 없어진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아직 USB-A 포트 쓰는 제품들을 좀 쓰고 있어서요. 그런데 끝나누기에 진심인 애플이 똑같이 넣어줬을 리가 없죠. 뭐가 다르냐면요. 뒤쪽에 썬더볼트가 다릅니다. M4 맥미니는 썬더볼트 4가 들어갔고요. M4 프로 맥미니는 썬더볼트 5가 탑재됐습니다. 맥 최초로 썬더볼트 5가 들어간 모델이 됐고요. 이게 바로 제가 M4 프로 맥미니를 사게 된 이유기도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좀 더 해드릴게요. 칩셋은 M4의 경우 10코어 CPU에 10코어 GPU고요. M4 프로의 경우 12코어 CPU에 16코어 GPU입니다. 뉴럴엔진은 둘 다 16코어로 동일하고요. 애플 인텔리전스의 은총으로 이번에는 M4 기본 모델에도 16기가 램이 탑재됐습니다. 사실 이번에 램을 올리면서 가격을 올릴 것이다 이런 루머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놀랍게도 가격이 동결되면서 램은 올라갔죠? 제가 애플 제품에 가성비라는 말을 쓰게 될 줄 몰랐는데 요번 M4 기본 모델이 정말 가성비가 좋아졌어요. 스토리지는 M4는 256기가부터 M4 프로는 512기가부터 시작합니다. 와, 근데 256기가 데스크탑은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요? 요즘 핸드폰도 256은 너무 작다고 하는 판인데 이것도 제가 뒤에서 찬양할 썬더볼트랑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체감할 만한 차이점이라고 하면 디스플레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작인 M2 맥미니의 경우 최대 디스플레이를 2개 연결할 수 있었는데요. 요번에 M4 맥미니는 기본 모델과 프로 모델 모두 디스플레이가 3개까지 연결이 가능해졌습니다. 대신에 지원하는 해상도가 조금 차이가 있고요. 자, 그럼 왜 M4 프로 모델을 샀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영상 편집을 하잖아요. M4 기본 모델만 있어도 조금 느리고 버벅거리겠지만 제 영상 수준 정도의 영상 편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왜 굳이 가격을 2배 넘게 주고 M4 프로 모델을 샀는가 하면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썬더볼트 5 때문입니다. 앞에 스토리지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애플은 정말 작은 용량의 스토리지를 준 다음에 옵션을 올릴 때마다 정말 사악한 가격이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깡통을 산 다음에 필연적으로 외장하드를 사서 연결해서 많이들 쓰시게 될 거예요. 특히 저처럼 영상 편집을 하거나 사진 편집 아니면 음악 작업 같은 걸 하신다면 데이터 전송 속도가 작업 편의성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M4에 들어간 썬더볼트 4는 40GBps의 대역폭을 가집니다. M4 프로에 들어간 썬더볼트 5는 양방향 80GBps의 대역폭을 가지는데요. 이게 부스트가 돼가지고 한 방향으로 최대 120GBps까지 돼요. 물론 반대편에서 좀 작아지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빠르죠. 제가 최근에 이 GPU를 잘 쓰고 있는데요. 이게 GPU를 바깥에 꺼내놓고 컴퓨터랑 케이블로 연결을 해가지고 쓰는 거다 보니까 최소 썬더볼트 4 이상부터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로 이 정도 이상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나와줘야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처럼 고사양 쪽으로 가면 갈수록 대역폭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요. M4 프로 맥미니에 들어간 썬더볼트 5 맥 최초로 썬더볼트 5 탑재고요. 꼭 맥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에 썬더볼트 5가 탑재된 PC는 많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액세서리도 현재는 많이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호환되는 고사양 제품들이 점점 출시가 되면서 초고속 영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조사하면서 애플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요. 애플 프로 디스플레이 XDR이 썬더볼트 3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디스플레이도 결국에는 데이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사양 디스플레이일수록 수많은 데이터가 PC랑 빠르게 오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대역폭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썬더볼트 5로 연결되는 프로 디스플레이의 다음 버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M4 맥미니 미쳤다. 기본 모델부터 말이 안 된다. 최초로 애플 제품이 가성비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코어스 업그레이드 됐지, 램 업그레이드 됐지, 그리고 썬더볼트에 전성비까지 좋아져가지고 안 살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이 M4 프로 맥미니의 경우 맥 최초로 썬더볼트 5가 들어가면서 앞으로의 확장성이 기대되는 측면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너무 헤비하지 않은 영상 편집 정도의 로드가 걸릴 것 같다 하면은 저는 M4 깡통에다가 외장하드 쓰시는 게 진짜 최고의 가성비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퍼포먼스가 중요한 일을 하신다. 아니면 게임을 하신다. 자, 맥으로 하는 게임은 제가 다음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퍼포먼스가 중요한 그런 일을 하시거나 나는 쾌적함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하면은 여전히 M4 프로 맥미니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M1 맥미니, M2 맥미니를 쓰시던 분들도 지금 굉장히 좋은 업그레이드 타이밍인 것 같고요. 구매 자체를 고민하셨던 분들은 너무 좋은 선택지죠. 제 영상이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진짜 조그맣죠? 가볍고.